마음은 정원입니다. 심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심습니다. 우는 수확입니다. 다만 씨앗의 계절이 남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잘 풀리는 사람. 좋은 기회는 늘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고 위기가 닥쳐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참 운도 좋다. 그런데 그 운에 대한 이상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가 아는 가장 확실한 행운을 손에 쥐는 사람들 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당첨금을 전부 잃습니다. 적지 않은 수는 당첨되기 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어떤 이들은 돈과 함께 가족과 친구까지 잃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행운이 인생 최대의 불행으로 끝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나 지혜를 찾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르크방입니다. 오늘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아는 운이라는 개념을 뿌리채 흔듭니다. 운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운은 안에서 자란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행운이 머물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운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지 그 원리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해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편의점에서 산 복권 한 장으로 20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차를 바꾸고 집을 옮겼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는 매일 밤이 축제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3년 뒤 그의 통장에는 당첨 전보다 적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니라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같은 해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키워온 사업이 거래처의 부도와 함께 무너진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빚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5년 뒤 그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회사를 다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채로 시작했는데 바닥으로 내려갔고 한 사람은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은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면 오히려 첫 번째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차이는 그 돈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그릇의 모양대로 담깁니다. 돈도 기회도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가든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의 모양대로 담깁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흘러나갈 뿐입니다. 120년 전 제임스 알렌은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닮은 것을 끌어당긴다. 첫 번째 남자는 행운을 원했지만 그의 생각은 행운과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행운을 잃었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성공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운은 다시 그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장을 쓴 제임스 알렌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864년 영국의 공업도시에 태어난 그는 15살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재기를 위해 홀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도착 직후 강도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른이 되어 내린 결론이 특이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38살에 그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영국 남서부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삽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언덕에 올라 1시간을 사색하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꿨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쓴 책이 20권, 그중 가장 유명한 한 권이
바로 오늘의 책 생각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책입니다. 이 책은 100페이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책이 12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읽히며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자기계발 대가들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날 서점의 자기계발 코너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얇은 책의 각주인 셈입니다. 정작 알렌은 48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명에 가까웠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킨 아내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론을 쓴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한 것만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전체 뼈대는 단 하나의 비유입니다. 마음은 정원이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원하는 씨앗을 심는 일,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잡초를 뽑는 일.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심지 않는 것들이 자란다. 정원을 한 달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텅 빈 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잡초가 그 자리를 빈틈없이 채웁니다. 마음도 정확히 같습니다. 내가 생각을 심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본 험악한 뉴스 한 줌, 출근길에 본 남의 성공 한 줌, 지나가다가 들은 걱정과 험담 한 줌. 저녁이 되면 내 마음의 정원에는 내가 심은 적 없는 불안과 비교와 무기력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낮에 들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내가 심은 생각이 아닌데 어느새 마음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잡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별 생각 없이 산다고 말합니다. 알렌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라 심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굴러 들어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묻고 싶어집니다. 환경이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냐고. 알렌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상황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황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같은 폭우가 쏟아져도 어떤 정원은 무너지고 어떤 정원은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비가 정원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비는 그 정원이 그동안 어떻게 가꾸어져 왔는지 드러낼 뿐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이란 무엇인가? 가을 들판을 지나가는 사람은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밀밭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올해는 날이 좋았나 보네. 그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언 땅을 갈아엎던 이른 봄의 새벽을, 가뭄에 물을 길어 나르던 한 여름밤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씨앗이 견뎌낸 시간을 말입니다. 알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의 밭에 수확만 보고 붙인 이름이라고. 씨앗의 계절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남의 추수는 언제나 유행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어떨까요? 기회조차 공평하게 오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 마을에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파도는 모든 어부에게 옵니다. 하지만 만선으로 돌아가는 배는 파도가 오기 전에 그물을 손질해 둔 배뿐입니다. 그물이 찢어진 채로 바다에 나간 어부에게는 물고기 떼가 코앞을 지나가도 그것이 기회였다는 사실조차 남지 않습니다. 기회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생각만이 기회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오래 품어온 사람에게 세상은 기회투성이로 보이고 불평을 오래 품어온 사람에게 같은 세상은 장애물투성이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같은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운은 복권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심어둔 생각에 세월이 붙여주는 복리이자, 복권은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도 떨어지지만 이자는 장보고 있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처음에 봤던 복권 당첨자들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자를 만들어낼 장고 없이 목돈만 손에 쥐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목이 연금술일까요?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수백 년 동안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실패했습니다. 납은 끝내 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 무수한 실패의 과정에서 화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알린이 말하는 생각이 연금술도 이것과 닮았습니다. 재료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재료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납덩이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실패, 이별, 병, 배신, 이 재료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납덩이라도 어떤 생각의 화로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나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화로에 들어간 실패는 증거가 되어 나옵니다.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 그리고 그 증거는 다음 도전을 가로막는 벽돌로 쌓입니다. 반면 이 일이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화로에 들어간 같은 실패는 재료가 되어 나옵니다. 다음 시도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재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버리지 못한 납덩이가 하나쯤 있을 겁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명치가 묵직해지는 그 일 말입니다. 알린은 그것을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버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화로에 넣어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고통에 대해서도 알린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신호라는 겁니다. 손이 불에 닿았을 때 느끼는 통증이 손을 지켜주듯 마음의 통증은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해야 할 일은 경고등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은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불평은 납을 금으로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화로에 납을 한 덩이 더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알렌의 철학을 3가지 도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 정원을 둘러보십시오. 점심시간, 퇴근길, 잠자기 전 스마트폰에 알림 3개를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딱 한 가지 묻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정원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발견했다면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정원사는 잡초를 발견했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뽑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심습니다. 둘째, 말버릇 하나를 바꾸십시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들립니다. 말은 생각이 밖으로 입고 나오는 옷입니다. 특히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라는 말,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예언이 됩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마음은 그 예언에 맞는 증거들만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해보십시오.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앞의 문장은 정원의 문을 닫아 거는 말이고 뒤의 문장은 열어두는 말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5분 내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알렌이 새벽 언덕에서 했던 일을 우리는 베개 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내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잠들기 전의 마지막 생각은 밤새 마음의 밭에서 자랍니다. 하루의 마지막 생각이 걱정인 사람과 그림인 사람은 서로 다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마음은 정원입니다. 심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심습니다. 운은 수확입니다. 다만 씨앗의 계절이 남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난은 재료입니다. 어떤 화로에 넣을지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 정원에 심은 생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씨앗입니다. 그런 밤이 쌓이면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이면 수확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정원에 좋은 것을 하나도 심지 못했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정원의 좋은 점은 내일 아침에도 땅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기에 너무 늦은 계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참 운이 좋으시네요. 그때 당신은 조용히 웃으면서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운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정원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식도 이 다락방에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